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성질한 동북아 일대에서 일어나고 사라져간 숱한 나라들의 건국에 혼이 있는 영험한 곳을 가리킨다. 그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 통화에서부터 송화강 일대 돈화 등 간도와 함경도 북방에 걸친 공험진 경계가 있는 곳이다. 청해 목극 등이 백두산에 1712년 세웠다는 백두산 정계비에 서위 압록동이 토문이라고 새겨져 있는 곳, 즉 그곳은 청여진의 건국 성지였다. 이곳은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 일대로서 고려시대 공험진 경계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공험진은 1108년 고려 때 윤관이 쌓은 구성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곳은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준의 압록강과 두만강 영역에 걸친 만주권이다. 특히 박은선이 직접 현장에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알려진 대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닌 것이 맞고 거대한 흙벽 사이로 강이 흐르니 옛사람들은 이것을 흙으로 된 문 사이의 강, 즉 토문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토문은 검은 돌인 흙석구, 헤이스허, 가 마나 흙수하, 흑룡강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는 데다 강 양측에 사람 키 높이 4배가 되는 거대한 흙벽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고 한다. 검은 돌과 검은 흙벽이어서 토문인, 그래서 토문강은 북한에서 흘러나온 송화강 지류인 만큼 오랫동안 간도가 한반도 땅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런 배경의 공험진 일대는 무려 1000년에 걸쳐 한반도 역사에 있었다. 역사에서 공험진에 대해 익히 듣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문헌이 없다. 공험진은 동북아의 성지이기 때문에 중국과 동북아 간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서 동북아는 중국이 아닌 만주와 한반도를 가리키게 된다. 만주와 한반도를 구분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예청 태조가 형제의 나라라 할 정도 아닌가? 역사적으로 이 두 지역은 하나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갈라졌다 합해졌다 하는 순환을 거듭해왔다. 우리는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연해주를 하나로 통합해 이를 동북아로 부르고 있다. 온난화로 따뜻한 날씨가 점차 북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연해주에도 이젠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만주는 한반도와 함께 점차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보다 큰 영역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나 사실 따지고 보면 중화민족은 중원 내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변방에 해당된다. 만주, 연해주, 한반도는 종족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본래 동일권에 속한다. 이 일대 중심은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상류 일대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온도가 다소 따뜻하고 생산물이 풍부했던 북간도의 일대를 포함한 공험진에 있다. 이성계의 사대조 이한사 또한 척박한 한반도를 떠나 공험진 일대에 정착하여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인이다. 일찍이 두만강 일대, 간도 일대에 진출한 이성계의 선대는 결국 이 동북아 성지를 근거지로 하여 가세를 일으키고 동북면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 동북아 성지는 사실상 공험진 일대로서 동북아 제민족이 통일국가를 세우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영험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몽이 백두산 일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중심으로 고구려를 세웠고 대조영이 돈화 지역에서 발해를 세웠고 완안부 아골타가 이 동북아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 금을 세웠고 호선만노가 동진을 세웠고 이한사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후대인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마침내 누르하치가 만주의 5 여진족 가운데 하나인 건주 여진으로 압록강 이북인 백두산 지역에서 살다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으로 청을 건국하였다. 종족별로 공험진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 한반도와 만주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 궤에 이들 이름이 새겨진 셈이다.
이만하면 공험진 일대가 동북아 세력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우선 이 성지를 기반으로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700여 년, 대조영이 230여 년, 금이 130여 년, 동진이 20여 년, 조선이 500여 년, 청이 300여 년을 존속하였다. 이 나라들은 모두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 세력의 변방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와 함께 동북아 패권의 중심에 있어 왔다. 중국의 한족이 승하면 동북아 세력이 약화되고 일본이 부흥하면 동북아, 즉 한반도, 만주, 연해주는 거의 운명을 같이 하였다. 달리 말해 공험진 일대에서 세력이 커진 종족이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와 만주 패권을 둘러싸고 뭉치고 헤어지곤 반복했다. 국경 개념이 별 크지 않았던 터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조선과 청이 망한 이후 근 100년 이상이 흘렀다. 1900년대만 해도 원이 동북아를 지배하였던 1200년대처럼 만주와 한반도 사이의 국경 개념은 거의 없었고 인구 이동이 심했다. 많은 한국인이 청조 말에 동북아의 건국성지인 백두산 일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인 간도로 이주하여 들어갔다. 그 인구가 수백만이다. 청이 건국성지로 거주를 금했던 이 일대에 청말 정권이 약해진 시기에 주류가 한반도 사람들로 바뀌었다. 만주와 연해주의 중심인 이 공험진 일대의 동북아 성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에 의해 조선족이라는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역사가 말해준다. 중국엔 사실상 변방인 동북아 성지 의미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해체, 특히 조선족 언어, 문화 말살의 앞장서는 작금의 현실이 무엇을 말하나 분명하다. 경제 대국이란 소리 듣는 한국의 영향력 경계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세력이 만주와 함께 헤어지고 뭉치는 역사 수레바퀴를 경계하는 중국이다. 역사적으로 통일 중국 이후 중국 안전을 위해 북방 만주 주류 세력 해체는 물론 중국 한족 이주로 소수민족 와해가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를 완전히 한족으로 채우지는 못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토착인을 밀어낸다고 해 없어지는 일도 아니며 죽은 듯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생명의 이치다. 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